고열 작업장에 사용되는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 H와 E를 이용하여 후드의 직경 F3 공식을 쓰시오. 이 F3의 직경 구하는 공식은 열원의 직경 더하기 0.8H입니다. 요 두 개의 길이가 0.8H라는 거죠. 0.8H. 고열 작업장에 사용되는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 H와 E를 이용하여 후드의 직경 F3 공식을 구하시오. F3는 E 플러스 0.8H. 후드의 직경은 열원의 직경 플러스 0.8 후드 높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피스형 후드의 조건에 따라 유압 손실, 압력 손실 계산 공식을 쓰시오. 플랜지가 부착한 경우 압력 손실 P는 0.49 곱하기 VP. 플랜지를 부착한 경우는 압력 손실 델타 P는 0.49 곱하기 속도 압으로 구합니다. 플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압력 손실 P는 0.93 곱하기 VP. 플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압력 손실 델타 P는 0.93 곱하기 속도 압 또는 동압이겠죠.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슬롯형일 경우 압력 손실은 P는 1.78입니다. 1.78 곱하기 VP. 유입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후드나 덕트로 유입될 때 후드 덕트의 모양에 따라 발생되는 난류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생기는 에너지 손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입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압의 유입 손실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후드 형태에 따라서 유입 손실 계수가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편형 계구부나 플랜지 계구부가 있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플랜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 손실 계수가 0.49고요. 그 다음에 플랜지가 없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0.932 유입 손실 계수입니다. 포이식 후드로 맹독성 물질을 취급할 경우 장점 3가지. 발생원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유해 물질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외부 기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 환기량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포이식 후드, 즉 포일을 해서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주위에 포위하는 식으로 후드를 설치하는 방식이죠. 이거의 장점은 발생원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유해 물질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외부 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필요 환기량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입니다. 기류를 냉각시켜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 두 종류를 쓰시오. 열선 풍속계, 카타 온도계가 있습니다. 기류를 냉각시켜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는 열선 풍속계, 카타 온도계가 있습니다. 고열로 유리를 녹여 제조하는 업무, 초자공 근로자에게 안장애, 눈장애를 말하는 거죠. 발생을 했을 때 유해 물질의 명칭은 적외선, 질환의 명칭은 적외선 백내장이 발생을 합니다. 유해 물질이 적외선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눈에 대한 질환은 적외선 백내장, 즉 고열로 유리를 녹여 제조하는 업무, 초자공 근로자에게 안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적외선 백내장.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 3가지를 쓰시오. AIHA, 즉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과도 부합이 되는데요. 근로자 노출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 진단을 위한 측정, 법적인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그리고
환기시설 성능평가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 3가지 또는 AIHA, 즉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 근로자 노출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정, 진단을 위한 측정, 법적인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환기시설 성능평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에는 목적에 대한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계된 내용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정의한 것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인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곡관의 압력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쓰시오. 광경 및 곡률, 반경비, 반송 속도, 덕트의 모양, 크기, 연결된 송풍관의 상태입니다. 그림과 같이 압력 손실 발생 위치를 보면 처음에 후드 유입 손실이 있고요. 후드를 타고 가다가 기역자로 꺾인 엘보 손실이 있고요. 관 내에 마찰 손실이 있고요. 합류 관 손실이 있고 공기청정기 부분을 우리가 기타 손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곡간의 압력 손실에 영향을 주는 3가지를 쓰시오. 광경 및 곡률, 반경비, 반송 속도, 덕트의 모양과 크기, 연결된 송풍관의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곡간 압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손실 델타는 제타 곱하기 90분의 세타, 곡간의 각도죠, 곱하기 속도압입니다. 압력 손실은 일반적으로 속도압에 그에 관련된 개수를 곱하면서 압력 손실의 값을 구하는데요. 곡간의 압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꺾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력 손실 제타 곱하기 90분의 실제로 꺾인 곡간의 각도를 구하면 되고, 여기에 속도압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관의 반경비와 압력 손실 개수, 즉 반경비에 따라서 어떤 수치가 구해지면 그에 따른 압력 손실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ACGIH에서는 독성 자료가 부족하여 TLV, STEL, 단시간 노출 허용 농도에 설정되어 있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TLV-TWA, 즉 시간 가중 평균 농도 외에 적절한 단시간 상한치를 적용하고 있다. 노출 농도와 노출 시간 규정 사항 2가지를 쓰시오. TLW, TWA, 즉 시간 가중 평균 농도의 3배인 경우 30분 이하로 노출을 하고, 시간 가중 평균 농도 5배인 경우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TLV, TWA, 즉 시간 가중 평균 농도 상한치에 관련돼서 노출 농도와 노출 시간 규정사항 2가지를 쓰시오. 시간 가중 평균 농도의 3배인 경우에는 30분 이하 노출되어야 되고, 5배인 경우는 잠시라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시간 노출 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기준 시간, 단시간 노출 기준 이하에서는 1회의 노출 간격이 60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 동안 4회까지만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입니다. 단시간 노출 기준인 STEL은 2회에 15분간 유해 인자에 노출되면 안되고,
일의 노출 간격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TLVC 최고 허용 농도에 대한 설명하시오.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TLVC, 즉 최고 허용 농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의 허용 농도 TLV 적용 시 주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대기 오염 평가 및 지표에 적용할 수 없다. 독성, 강도의 비교 지표에 적용할 수 없다. 질병 및 신체적 조건의 판단 척도로 적용할 수 없다.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ACGIH TLV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하여 설명 적용되어야 한다. ACGIH의 허용 농도 적용 시 주의사항 5가지. 대기 오염 평가 지표로 적용할 수 없다. 독성 강도의 비교 지표에 적용할 수 없다. 질병 및 신체 조건의 판단 척도로 적용할 수 없다.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하는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하여 설명 적용되어야 한다. 제시 용어 원문과 명칭을 쓰시오. 또는 한글 명칭을 써놓고 영어 원문을 쓰라는 부분도 있고, 약어를 쓰고 원문을 쓰라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빈도수는 그렇게 높진 않는데 이 부분을 놓치기는 좀 아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우고 지나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ACGIH는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라고 해서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NIOSH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고 하며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LV는 허용 기준을 말하며 Threshold Limit Value입니다.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발음은 이렇게 첨가를 할게요.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를 말하고요. NIOSH는 국립산업안전보고연구원이고 발음은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회입니다. TLV는 허용 기준을 말하며 Threshold Limit Value. Threshold Limit Value. 허용 기준을 말합니다. 저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NIOSH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회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LV 허용 기준입니다.
Threshold limit value. Threshold limit value. 산업위생 관련 기관별 사용하는 허용 기준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PEL 기준을 쓰고요.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체는 TLV 기준을 씁니다. NIOS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회는 REL 기준을 씁니다. 산업위생 관련 기관별 사용하는 허용 기준은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PEL 기준을 쓰고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는 TLVS 기준을 씁니다. NIOS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회는 REL 기준을 씁니다. 추가적으로 AIHA 미국 산업위생학회는 WEEL, 한국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을 쓰고요. 독일은 MAK, 영국은 WEL, 스웨덴은 OEL을 씁니다.